자, 여러분 인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몇 주 남으셨죠? 7주. 아우, 내가 생각해보다 1주나 더 많네. 자, 7주나 남으셨습니다. 와, 합격이네. 이번 열심히 하면. 자, 7주 남으셨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솔직히 여러분 답안지 써보니까 전에 외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까? 까먹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7주입니다. 자, 그러면 7년이라고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7년. 아, 이 연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한 7년, 8년쯤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야 돼요. 여러분 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진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통장에 7만 원이 있고, 자, 얼마 있다고요? 7만 원.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7만 원이었고, 한 달에 수입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 자, 그러면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거 미쳤어요? 좀 미친 거죠. 자, 근데 제 아내가 미친 여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스타트가 지금 7주가 남을 때 스타트가 저의 결혼 생활 첫 번째 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공부를 좀이라도 했으니까. 근데, 자, 제가 요때 당시에, 자, 통장에 7만 원 있었다니까요? 그 아내가 지금도 계속 회자래요. 야, 이거 결혼하려고 보니까 통장에 얼마 있어? 그러니까 7만 원. 청약 통장? 엄청.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사실 초반에 제가 이제 강사를 하기 전에 이제 3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수입이 30만 원. 강사 처음 시작하면은요, 사실 30만 원 벌면 되게 잘 버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사 되셨는데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데 와서 일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강사 처음 시작했는데, 우와! 얼굴만 봐도 강의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강의는 안 됐죠. 검증이 됐어? 안 됐어? 아, 그럼 난 검증된 사람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저도 이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7주 중에서, 자, 첫 번째 주 이제 공부를 해서 답안지를 써보셨는데, 여러분, 저의 7만원과 30만원 비슷한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진짜 다 까먹었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전후로 한번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지금 답안지를 쓰는 것만 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사례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답안지를 쓰셨는데, 요때는 여러분, 진도별로 외우다 보니까 좀 외워졌어요? 안 외워졌어요? 외워졌죠.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탱인가 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학원에 강사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통장에 7만 원, 그 다음에 여기 30만 원, 학원에서 30만 원 월급을 강의료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1년에 얼마를 벌었냐면 1억 2천을 벌었어요. 과외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외계에서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과외에서 학원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비참하다 안 비참하다? 자, 비참하다 안 비참하다? 비참하다. 똑같이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때 이 비참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야, 나가 이거밖에 안 됐나? 와, 내가 그렇게도 유명했던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야, 개똥 취급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원에서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주 이 비참함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게 필수가 꼭 간절해서 꼭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생기면 여기서 좌절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과외에서 학원 강의로 넘어왔는데 왜 넘어왔느냐? 아,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넘어왔느냐? 여러분, 과외는
하루에 12시간씩 거의 6일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했던 게 저 수능 아니에요. 저 수학, 과학 아니고 저는 민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한 3년 하니까요. 몸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래서 죽겠다.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옮기자. 좀 쉬는 시간을 마련하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서 옮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전체 매일같이 보는 실전 모의고사를 꼭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꼭 봐야 될까요? 안 봐도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안 봤는데 합격했던 사람이 있다면 곧 봐. 꼭 볼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선택이, 여기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필수라고 생각 안 해요. 전 필수였고요. 살기 위한 필수였고 여기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좌절해요. 안 그럼 자기를 합리화시키든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일단 이 두려움이 생겼는데도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큽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 되는 첫 번째 시작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진짜 저 인간은 사탕발림으로 말을 잘하는구나. 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근거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저는 필수였고 여러분들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 대단하다. 그리고 시험을 쳐본 사람과 안 쳐본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다. 엄청 대단하신 일을 하셨다. 사실은 제가 최종 마무리 강의를 딱 하고 나서요.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저 실전 모의고사반을 취소하려고요. 솔직히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의 선택인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에 눈이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을 못하고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나라도 저런 선택을 했을 거야. 왜?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성공을 하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도 7만 원에 30만 원이지만 여러분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성공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안 돼요.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받겠어요? 너무 부족하다. 남편으로서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을 받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 모의고사 할 때 계속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게 막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부족하다. 너는 이게 뭐냐. 나랑 결혼해서 이러려고 결혼했냐.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당신은 잘할 것이고 나중에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난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쪽을 보지 못하게 막아줬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쪽을 보지 못하게 막아드릴 거예요. 보지 마. 보지 마. 전 부드럽게 말 못하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쪽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됐는데, 보고 있는데 아내가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약속을 했어요. 아내랑 처음 사귈 때 저는 아내한테 무조건 존댓말을 쓰기로 했어요. 지금 그 약속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계속 이제 존댓말을 쓰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냐면 제 처제가 그걸 저를 보더니만 국어책 읽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어색하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요거를 존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댓말을 했던 걸 요거 하나를 반드시 지키자. 자,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요거 하나만 뭐 하자. 지키자. 그럼 계속 그거는 나중에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도 내가 오늘 요만큼 공부를 해서 요만큼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뭐 하자. 지키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요번에 시험을 딱 봤는데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걸 지키자면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잘하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모의고사를 볼 때 전체를 다 보고 오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잘 지키자. 요거 하나를 내가 오늘 복습을 하자. 그러면 이게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존댓말이라는 게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 저도 제가 얼마나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걸 봤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던 걸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는 그런 적은 없는데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부인님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님자를 불러요. 이게 자꾸 이게 안 할까 봐. 자꾸 이거를 그냥 반말을 쓸까 봐. 그래서 님자를 꼭 붙여요. 지금도 전화하면 부인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항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복습도 항상 머릿속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죠? 지하철을 탈 때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도 하시고. 여러분 계속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이게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항상 긴장하면서 계속 해야 되듯이 항상 긴장하면서 계속하면 한 일주일쯤 이렇게 긴장해서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존댓말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럼 아내가 나한테 존댓말을 하느냐? 제가 존댓말을 한다고 그랬지. 아내가 나한테 존댓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가끔씩 반말 찍찍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의 길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존댓말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습도 항상 전체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못하는 부분을 자꾸 보지 마시고 내가 요만큼 공부를 좀 했다. 그럼 요만큼은 절대 안 잊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하려는 생각이 먼저예요? 지키려는 생각이 먼저예요? 그렇죠. 진도를 나가는 게 먼저예요? 복습을 먼저 하는 게 먼저예요? 복습을.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걸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복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라?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이 뭐였냐면 자 그 다음 아이고 가정사를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일단 둘이서 반말을 하는 게 조금 되게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우리 외가 쪽 사람들이 왔을 때 어머니는 자기 외가 쪽 사람이었으니까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어머니 음식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외가를 내가 만나러 처가를 만나러 갈 때에는 내가 집안일을 하고 당신이 부모랑 얘기를 하고 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댁을 가게 되면 그때는 당신이 설거지를 하고 당신이 일을 하고 내가 부모랑 얘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원칙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그 원칙을 세웠고 요걸 또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려고 하면 아 그래도 난 너무 부족한 남편인가 봐. 그러면 아 그게 아니다 하고 다시 일로 돌아오고 그래서 요거 두 개 요렇게 해서 계속 쌓아나간 거예요. 이렇게 7년을. 자 그럼 여러분들도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 진도를 나가지만 복습을 해가면서 기존 것을 지키면 나중에 한 5주쯤 되면은 앞에 것도 이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셔라. 한꺼번에 하나씩만 제대로 하고 그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갈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건 훨씬 쉽다 안 쉽다? 쉽다.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걸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써내려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제 아내는 그 칭찬을 좀 잘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보는데 그래서 전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일단 절반의 성공을 이번 주에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 그리고 답안지를 썼을 때 부족한 점이 분명히 보이실 거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썼던 내 자신을 뭐 하자? 칭찬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만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셔라. 제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남자랑 비교를 안 합니다. 왜? 제가 딴 남자를 보면 하게 하거든요. 친구들도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다.
일단 그거고. 자,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한 발을 내디셨고, 자,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자,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서부터가 사실 시작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7주만 잘하면 합격합니다. 저기 요즘에 굉장히 어제 엄청 아내한테 칭찬 들었거든요. 아, 훌륭한 남자다. 말하면서. 자, 근데 첫 시작은 요따구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복습을 하시는데, 자, 제가 여기서 너무 이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잘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잠꼬대를 한대요. 강의를 하는 잠꼬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망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습은, 다시 말해서 별도의 시간을 절대 내시는 게 아니에요. 틈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석 합격했던 사람한테 사실 그분한테만 특별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언제냐? 하루 중에서. 지하철이다. 차량을 몰고 다니시면 차량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차량에다가 지하철에다가 자, 운전하시면서 또는 이 대중교통 타시면서 이동하시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 가장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나는 영화나 드라마나 너튜브를 본다. 자, 게임을 한다. 안 그러면 나는 그때 독서를 한다. 책 읽는 사람들 거의 못 봤거든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요때가 사실은 여러분 항상 출퇴근할 때 또는 이동할 때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1시간 정도 걸리죠. 뭐 가까이 사시는 분은 빼고. 자, 그러면 이 시간대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출퇴근에 2시간씩, 1시간씩 해서 2시간이 걸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좌우지간 12분의 1을 날리는 거예요. 2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밥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밥 먹는데 한 20분, 10분이면 다 드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장 아까운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분은 책을 보지 못한다. 책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라? 그 전날 핸드폰을 켜놓고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하면서 차량 안에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이다. 자, 지하철일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놨다가 그때 그게 두 문자가 뭐였지? 그게 뭘 써야 되는 거지? 라고 지하철에서 생각하시다가 기억이 안 나면 핸드폰을 딱 보시는데 핸드폰에서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게임이나 뭐가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지하철에서 두 문자를 생각하시거나 계약 후 우리가 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라. 자, 요때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때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다만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복습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 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복습을 하지 마시고 이날만큼은 뭐 한다?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날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일요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휴식도 얼마든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식 없이 단련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김승성 님이 이제 수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뭘 하셨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내하고 술을 한잔 했대요. 술을 좋아하셔서. 자, 술을 좋아하시는데 나 오늘 몇 등 했어. 아니 또는 나 이번에 망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못하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잘했던 부분이나마 잘했네. 자기 나이에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면서 아내랑 조금이라도 잘한 부분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1등을 했다 이거죠. 나 이번에 1등 했어. 막 그러면 잘했네. 나 이번에 딱 꼴등했어. 잘했네. 막 이렇게 항상 잘했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이 됐던 게 또 그분도 아내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 혼자 사는 사람들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여러분 항상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땡겨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땡기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항상 여러분 복습 시간이 요때가 이제 제일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차량을 몰고 다니지 마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습을 해 주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되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례형을 볼 때는 하루에 2과목 정도 해서 진도별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셨다면 지금은 여러분 이제 어때요? 4과목을 시험 보시는 거죠. 4과목을 보니까 총 여러분 20문제를 시험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해진 거예요. 기존의 실력이 지금 4과목으로 늘어나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하시는 양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틈나는 대로 복습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진도를 나간다는 이 압박감보다는요. 복습을 먼저 하고 복습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 나간다? 진도를 나간다. 근데 나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러면 그 복습을 이제 어디서 해야 된다? 지하철이나 차량 이런 데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걸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이걸 지키지 말고 이걸 꼭 지키자고 흔들림 없이 가져간다면 나머지 시간을 거기에 맞추는 거지. 요거를 원칙을 안 세우고 나머지를 별도의 공부 시간을 잡겠다라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 4년 정도는 하루에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책도 써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6시에 눈을 뜨면 강의 갔다 와서 저녁 새벽 2시까지 책 작업을 계속하고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나서 한 3시나 4시쯤 일어나서 5시쯤 6시쯤 일어나서 그때 이제 수업 준비하고 다시 수업 가고. 그러니까 원칙은 그 당시에 제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1요소로 잡은 것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돈 버는 거.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그거는 절대 양보를 못 한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양보를 못 하니까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한다 그래서 양해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집안일을 못 보고요. 그다음에 어디 여행도 거의 못 갔어요. 대신에 아내한테는 약속을 했죠. 1년에 한 번은 우리 여행을 한번 가자. 바람을 쐬자. 그러니까 원칙이 딱 정해지니까 거기에 모든 걸 맞추는 거지 다른 게 원칙이 돼서는 안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원칙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좀 잠을 많이 자고 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 단명해. 그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잠도 좀 더 많이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 7년이 여러분들은 7주 같으실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7주 동안만큼은 좀 한번 빡세게 여유 시간 없이 한 번만 살아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뒤에 보상이 따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7주 정도는 희생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근데 보상이 생길 것 같지 않죠. 자꾸 이게 조건 같죠. 불확실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면서 기한이라 생각하시고 장래에 합격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생각하시고 7주 정도만 내가 한번 투자해보자. 7주만. 그러면 올해 추석은 모든 가족들을 쌩까야 된다, 안 쌩까야 된다? 쌩까야 된다. 다 쌩까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요 한 4년, 5년 정도까지 추석 때 사실은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책 작업을 하거나 강의 준비를 해야 돼서. 그렇지만 모두 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질 것 같다고 느끼지 마시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일단 절반의 성공이니까 절반 성공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간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복습. 안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뭐 해야 된다? 복습. 7주만 하면 됩니다. 진짜. 이때부터가 거의 피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만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다 못해요. 지금 여기서 누가 다 잘한다고 그래? 다 못한다고 그러지. 그죠? 다 못해요.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7주 정도만 내가 진짜 올인하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니 많이 힘드시더라도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표는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목표도 있어야 되겠죠? 전체 목표가 있어야 되면 부분 목표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해당되는 진도 나가는 부분을 좀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에서 나온 내용은 내가 반드시 쓴다, 안 쓴다? 쓴다. 예,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그걸 썼어.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내가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서 제가 또 두 문제를 쓰게끔 이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를 썼다. 그럼 또 훌륭해, 안 훌륭해요? 매우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서 진도에 대한 압박보다는 기존의 것을 확실하게 외운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진도 나가는 게 나중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겠다는 걸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도 옛날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빨리 들었어요. 그럼 빨리 듣고 한 10강까지 들 때는 오케이 이렇게 갔는데 30강 넘어가니까 앞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진도가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더 빨리 듣고 다시 앞에 거 복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자 안 다지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요거를 항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목표를 잡으실 때 전체 목표도 있지만 부분 목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목표라는 부분이 없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계획도 필요한데 무리하게는 잡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전체 목표는 우리가 7주 후에 합격하자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부분 목표는 다음 주에 자,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좀 쓸 수 있었다. 자,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자, 저기서 요거를 하나 깨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자신은 목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목표가 없다. 뻥입니다. 유재석 씨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재석 씨도 인지를 못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유재석 씨가 지금 굉장히 잘 되셨는데 그 전에 엄청 힘드셨어요. 아무 데서도 안 불려져서 기름값을 휘발유를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1,000원어치 넣어주세요, 2,000원어치 넣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봤어야 돼요. 유재석 씨도 깜빡 잊은 거예요. 이때 유재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기도를 했던 모습이 이게 유튜브로 남은 건데, 제발 그분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지 교회 다니실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발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제 모든 것을 다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면 그때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목표가 뭐냐면 매번 어떤 거라도 항상 뭐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그 어려운 순간에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의 기회를 얻자마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목표가 없다. 이게 이제 무한도전일 때 하셨던 얘기예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초심의 마음 그걸로 언제든지 똑같은 최선의 목소리를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영상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 뭐예요? 한 번의 기회만 생기면 그것이 어떤 기회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 무한도전에 와서 유재석 씨가 그렇게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멤버들한테도 계속 잔소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행동 거지. 말 한마디. 예,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없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같이 목표를 한번 잡자. 그러면 저는 요 5주 동안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좌절감에 빠질까봐 그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곧 치고 올라간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점수를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씩이라도 더 쓰자. 이제 그러면 7주에 여러분들은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인생이 좀 힘들어서 요것 저것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에 물음 1과 물음 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논점을 찾아내는 방법, 문제 1에 물음 1과 물음 2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문제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요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갑은, 그래서 갑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꽝! 틀린 거죠. 왜? 논점을 한참 뒤에만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파본 검사를 하라고 시간을 또 줘야 안 줘요? 주죠? 자, 그랬을 때는 무조건 끝에만 읽으세요. 자, 뭐만 읽는다? 끝에. 파본이 없겠죠. 파본이 없겠죠. 자, 그러면 자, 파본 검사하세요. 그러면 문제 1에 물음 1을 딱 보시면서 자, 물음 1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물음 2 공사대금 지급 청구, 그 다음에 문제 2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또 넘기면서 파본 검사하면서 자, 문제 3의 맨 마지막에 가배 청구가 2천만 원 청구했는데 타당한다고. 문제 4번에 여행 주최자의 의무와 담보책.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본 검사할 때 파본을 검사한다. 문제의 핵심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핵심을. 그러면 핵심을 읽으려면 처음서부터 읽어야 된다. 거꾸로 읽어야 된다.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문제 1의 물음 1을 딱 보니까 자, 뭐예요? 계약의 법적 성질. 여러분 자, 계약의 법적 성질 나오면 정답이 거의 99%가 뭐예요? 제작물 공급 계약을 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논점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어허. 자, 제작물 공급 계약이 나왔나 봐. 근데 옆에 딱 가로 보니까 10점이야. 오케이. 요거 제작물 공급 계약이다. 딱 가는 거죠. 자, 되셨죠? 예, 그래서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 물음 2를 갈게요. 자, 물음 2를 보니까 의리 갑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그 위에 보니까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하재. 자, 원인불명의 하재가 나왔습니다. 원인불명. 자, 원인불명의 하재가 딱 나오는 순간에 논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원인불명의 하재는 계약 체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도 원인불명의 화재가 생길 수도 있죠. 계약 체결 후에도 원인불명 화재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 체결 전후로 나누시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전이라면 우리가 뭘로 갔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라면 우리 뭐로 가야 되죠? 양 당사자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는 거죠. 자,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문제 1번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1번에 처음서부터 읽으면 논점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예, 내 머릿속에 계약급, 연도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 체결 후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헷갈리시니까 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 원인불명의 하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 자, 그럼 우리 논점이 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채무자는 채권자는 잘못이 없고 채무자만 잘못이 있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채무자는 잘못이 없고 채무자는 잘못이 있고 채권자는 잘못이 없다. 그럼 뭐로 가야 된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거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채무자는 잘못이 없고 채권자는 잘못이 있다. 그럼 뭐로 가야 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되셨죠? 그러면 원인불명의 하자라고 했으니까 채무자 잘못도 채권자 잘못이 있는 경우도 둘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양 당사자 잘못이 없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원인불명의 하자를 딱 보는 순간에 자, 머릿속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니면 뭐겠구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겠구나.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시점. 자, 그럼 이제 뭐를 봐야 돼요? 날짜를 봐야 되죠. 날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물음 2를 딱 보니까 완공된 주택의 인도를 앞둔 시점. 자, 완공된 주택의 인도를 앞둔 시점을 딱 보니까 이건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후예요? 후죠. 계약은 체결됐고 완공되기 전의 시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딱 논점이 그럼 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저 여러분 문제 1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요.
문제를 안 읽었잖아요. 왜 시간이 부족해? 문제 1부터 읽기 때문이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안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여러분. 문제 1을 보지 않고 물음 1과 물음 2에서 충분히 논점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문제 1을 읽을 필요가 없다. 절대 문제 1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읽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행정 절차론을 한번 가볼게요. 혹시 문제 있으세요? 행정 절차론 가시니까 거기도 문제 1과 물음 1, 물음 2가 있겠죠. 자, 그럼 파본 검사해라. 그러면 물음 1을 딱 보시면서 자, 두 번째 줄 나왔죠. 건축법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한가? 라고 해서 자, 여러분 논점이 좀 어렴풋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 쪽으로 찾아가서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 그다음에 물음 2를 딱 가니까 자, 물음 2에서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을이 행한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한지를 검토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겠어요? 개인이겠어요? 행정기관이겠어요? 행정기관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뭐다?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위로 올라가니까 자, 두 번째 줄에 을은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면 뭐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뭐 이렇게 길어. 자, 한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에이 귀찮아. 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을이 누구구나라고까지 안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 1을 많이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논점을 잡으셨으니까 원인불명의 하재 해가지고 자,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다음으로 보시니까 물음 2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30점. 자, 30점입니다. 이게 원래 20점으로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를 30점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0점이 나오고 자,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만약에 20점이 나오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나오고 20점이 나오면은 뭐 매매든지 뭐 임대차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30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뭐였다? 도급계약이었다. 도급계약이었다. 자,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수정이 들어가야 되죠. 자, 수정 부분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일부 수정하는데 수정 부분이 몇 점이다? 10점.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몇 점이다? 20점. 예, 그래서 30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은 뭐냐? 여러분, 도급계약은 건물, 아파트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자,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어요. 자, 1층을 지었는데 2층 올라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야 돼요. 남은 완공기간이 충분하면 다시 지어 올리면 돼요. 그 다시 지어 올리면 되니까 여기 부분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안 간다라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도급계약에서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뭐가 된다? 수정. 예,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그러니까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완성이 가능하면 다시 완성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 자, 한국무형문화재한테 가서 도자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술을 턱 마시다가 허허 하다가 도자기를 깼다. 자, 그러면 다시 도자기를 만들 시간이 충분하면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갈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1에 물음 2를 보시면은 인도를 앞둔 시점이라는 게 포인트죠. 자, 인도를 앞뒀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가야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예, 그렇게 가시는 거죠.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처음에 우리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을 제가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의 점수 배점이 사실 지금하고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들 버릴 건 버리자. 그럼 그때 당시에 이것도 20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절대 20점짜리가 아닐 거다. 앞으로 몇 점짜리? 30점짜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점을 잡으셨으니까, 자, 우리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에 가시게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작물 공급 계약을 써야 되는데, 제작물 공급 계약인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어디를 가야 된다? 문제 1을 가야 된다. 자, 문제 1을 딱 가시게 되면, 문제 1에서 도급 계약이라고 써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계약이라고만 써 있는다고 그랬어요? 계약. 그러니까 그 계약의 성질을 절대 문제에서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썼을 때 이 법적 성질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자, 무슨 계약이다? 도급 계약.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매매 계약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법적 성질을 물으면 항상 무슨 계약으로 항상 정답이 빠진다고요? 도급 계약으로 빠져요. 항상 법적 성질을 물으면 항상 무슨 계약으로 빠진다고요? 도급 계약. 매매 계약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작물 공급 계약인데 매매 계약이 되는 대체물은 애초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항상 법적 성질을 물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다. 1분 남았다. 자, 그러면 이거 못 썼네? 그러면 무조건 정답에 뭘 쓴다? 그죠? 부대체물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다. 그러면 일단 점수를 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약을 자, 거기 문제 1을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을 보시게 되면 자, 문제 1에서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을과 공사대금 4억 원에 공사기간 5개월로 하는 2층짜리 특유한 외관을 갖춘 주택의 신축 계약. 자, 특유한이 보이시고 계약이 보이시죠? 자, 특유한이가 대체예요, 부대체예요? 부대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 경우에는 자, 도급 계약이다. 맞네. 이제 여기서 문제 1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제 의도죠. 자, 그러면 해설 가시죠. 제작물 공급 계약은 자, 문제점에서 자, 보시면은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은 그렇죠. 법적 성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제작물 공급 계약 보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도급과 매매의 혼합 계약이다. 자, 도급의 성질과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물은 매매, 부대체물은 도급. 자, 그래서 뒷부분이 바로 판례 입장이죠. 대체물은 매매, 부대체물은 도급이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판례라고 쓰세요. 자, 대체물은 뭐로 가고? 매매. 부대체물은 뭐로 가죠? 도급.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학설의 견해로 하나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쓰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작의 측면 밑줄 그으시고 도급의 성질이고 공급의 측면 매매의 성질이고 그래서 함께 가진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작물이 대체물일 때에는 매매를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고 특정 주문의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이런 부분은 뭐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부대체물인 경우라고만 쓰셔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제작이 계약의 주 목적이 돼서 도급의 성질을 띠게 돼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토는 판례대로 가시면 충분하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3번 쓰죠. 자, 견해 대립에서 뭘 쓴다? 대체는 뭐다? 매매. 부대체는 뭐다? 도구. 자, 판례 내용도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검토도 뭐를 쓴다? 판례 3번 쓰시는 거예요. 3번 쓰는데 점수는 5점 막 이렇게 받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정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 뭐를 빼야 되겠어요? 학설을 빼세요. 뭐를 써요? 판례. 그리고 검토는 판례와 같다. 정 시간이 없을 때는 판례와 같다. 자,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안의 검토를 딱 가니까 특유한 외관이다. 그래서 대체다, 부대체다. 부대체다. 자, 부대체니까 얘는 뭐다? 도급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급 계약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 1에 물음 2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올해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로마자 3번 보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쌍무계약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후발적 불능이고 뭐 쌍방채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선생님, 거기 매매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도급이 아니라 매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교수님들도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우리가 매매든 도급이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내용은 달라질 필요가 없다. 교수님들 다 똑같이 쓰고 계세요. 자, 달라질 필요가 없고 도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없어요.
자, 교수님들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개코도 신경도 안 쓰니까. 자, 되셨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도급계약의 수정, 여기 10점짜리를 꼭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점짜리 가시죠. 자, 로마자 이번에 도급계약의 위험부담 해가지고, 자, 보시면 됩니다. 의 보시면은 도급계약도, 자, 쌍무계약이다. 자, 쌍무계약 동그라미를 치시고, 쌍무계약이니까 일반적 위험부담의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하다.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지만, 다만, 야, 그런데 여긴 제작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똑같이 가지 말고 중간에 깨지면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땐 채무자 위험부담주로 가지 말자. 자, 그래서 도급계약은 일의 성질상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밑줄 그으시고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가 문제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인도가 필요한 경우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사실 사례는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계단 청소. 여러분, 계단 청소는 청소만 하면 되지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지요. 근데 건물 신축은 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자, 거기 승강기 제작. 승강기 제작은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되죠. 건물은 지어서 뭐 한다? 인도하고 승강기도 제작해서 뭐 한다?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도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엔 계단 청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내용도 없고요. 자, 그래서 3번에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를 보세요. 수급인이 더 이상 일을 완성할 수 없게 된 때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여러분, 목적물이 홀랑 타서 계단이 없어졌어요. 그럼 계단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보세요. 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 이미 완성해 놓은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자,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보다 사회통념상 다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제 인도를 해주고 나서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이 됐죠. 그럼 인도를 해주려고 딱 보니까 멸실됐다. 자, 그러면 다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때는 뭘로 가야 된다? 위험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그 밑에 사회통념상 다시 목적물을 완성함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럼 이건 위험부담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뭐로 가야 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가시는 거죠. 자,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될 뿐이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인간문화재한테 도자기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도자기는 인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언제 아이고, 인간문화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깨서 내가 도자기를 못 넘겨주겠어. 그러니까 나도 매매대금 안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언제 깨셨어요? 어제. 납기하게 한 날짜 어제 깼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당연히 도자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뭐로 가야 되겠어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근데 언제 깨셨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땐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지 말고 뭐로 가야 된다? 채무불이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아셨죠? 채무불이행. 자,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바로 이쪽이다. 이쪽. 수정.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나 안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모르고 있더라도 뭐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위험하단 말이죠. 또 채권자 위험부담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자, 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도급계약이 딱 들어오면은, 자, 그때는 요거를 꼭 써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아주 열심히 채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안의 검토를 보시죠. 자, 원인불명의 하자로 주택이 전부 멸실됐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꼭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남은 기간 내에 주택을 다시 완성할 수 없다. 여러분, 남은 기간 내에 다시 완성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뭐로 가야 되겠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2번. 여러분, 기존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변형을 시켰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을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읽는다? 뒤에서부터 읽는다? 자,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딱 뭐라고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의 성인 여부. 자, 끝났죠?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니까 이건 논점이 뭐예요?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이 나왔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이 나왔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나누셔야 되죠.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청약만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청약만 있는 교차 청약. 여기는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청약만 한 거죠. 근데 우연히 찌찌뽕 똑같은 내용이 돼가지고, 자, 계약이 성립하는 케이스. 자, 청약이 있는데, 이번엔 승낙이 없고, 뭐가 있는 경우? 의사 실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실현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청약이 있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뭐 있는 경우? 승낙이 있는 경우. 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꾸로 읽으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꾸로 읽으시면, 자, 이제 뭐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찾든지 이걸 찾든지 청약을 찾든지. 자, 그러면 청약이 두 번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교차 청약. 청약이 나왔는데 승낙이 없이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의사 실현. 청약과 뭐가 나온다? 승낙이 나오면 요게 논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잠깐 올라가시니까 쭉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승낙이라는 말이 있는지, 갑은 편지를 을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갑의 편지를 뒤늦게 확인한 을은 편지를 보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의사 실현이에요?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 이거 끝인 거죠. 요건 이제 지우시는 거죠. 머릿속에서. 무슨 말 알겠죠? 자, 지우시고, 자,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자, 청약과 승낙이 들어왔으면,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조변거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조변거세.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연세.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연세.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찌된 연유인지. 그죠? 지통 연통 맞는데, 자, 어찌된 연유인지 갈게요. 어찌된 연유인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저랑 같이 이거 계속 복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조변것의 연세, 어찌된 연유인지인데, 자, 조변것의 연세하고 어찌된 연유인지의 특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조변것의 연세는 청약 기간 내에, 청약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착합니까? 기간 외에 도착합니까? 기간 내에 도착합니까? 기간 지나고 나서 도착합니까? 내에 도착합니다. 다만 계약이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자, 계약 내용 변경. 기간 내에 도착하는데 계약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었음. 그러니까 승낙을 할 때 100만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만 90만 원에 살게라고 얘기하면 이제 계약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기간 내에 도착했으니까 그때 뭐를 써야 된다? 조변거세. 자, 그 다음에 연세하고 어찌된 연유인데 청약 기간이 있는데 요 둘은 기간 내 도착해요? 기간 지나고 나서 도착해요? 지나고 나서. 기간 외입니다. 이것도 기간 외에 도착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개가 섞이면 난리가 나니까.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만약 이거 하고 이걸 내용도 바뀌었는데 기간 외에 도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어봐? 그렇게 안 된다는데. 야, 그럼 여러분, 자, 하나씩만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씩만 바뀌어요. 자, 그럼 기간 외에 도착합니다. 자, 기간 외에 도착하면, 자, 기간에 외에 도착하는데 요거는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하는 거고, 이것은 누가 봐도 늦게. 이건 누가 봐도 제때. 제때 도착해야 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한 거죠.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연세는 연착된 승낙은, 예, 이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게 보낸 거고, 여기는 누가 봐도 제때 도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갈게요. 이걸 왜 나눠야 되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기간 외인데 누가 봐도 늦게 누가 봐도 제때인데, 자, 여기서 통지가 없었어요. 자, 갑이 청약을 했는데 을이 늦게 보냈어요. 자, 그때 얘가 통지가 없었어요. 자, 그럼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자, 다시 한번.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자, 갑이 청약을 했는데 을이 누가 봐도 늦게 보낸 거죠. 그러면 늦게 보냈으니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 그랬는데 갑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성립이 안 됐어요. 통지 없을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청약이에요. 누가 봐도 제때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통지를 안 하면 요때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예,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요거는 성립하고 여기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요. 통지를 안 보내면 갑이. 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통, 연통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때는 통지를 둘 다 안 해도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제를 볼게요.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승낙이 있으니까 자,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계약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보증금 1억 원에 차임 월 100만 원. 세 번째 줄에 보증금 1억 원에 차임 월 100만 원. 내용이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내용이 안 바뀌었어.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둘 중에 하나.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되죠. 누가 봐도 늦게 보냈느냐? 누가 봐도 제때 보냈느냐?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자, 을이 언제 보냈죠? 네 번째 줄에 10월 1일 날 보냈습니다. 자, 9월 날이 아니라 9월 말이 아니라 10월 1일이니까 제때 보낸 거예요? 누가 봐도 늦게 보낸 거예요? 누가 봐도 늦게. 누가 봐도 늦게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갑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자, 갑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예요. 시험 문제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편지를 받은 갑은 동년 10월 5일 좋다. 편지를 보냈고 동년 10월 6일 을백에 도착합니다. 자, 10월 5일 날 좋다라고 보냈고 10월 6일 날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편지니까 격자라서 언제? 발송시 10월 5일 날. 요렇게 이제 답안지를 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찌된 연유인지라는 말이 보이면 어찌된 연유인지 즉 제때 보냈다는 게 보이시면 그때는 연착된 승낙으로 가면 안 되고 뭐로 가야 돼요? 지통, 연통입니다. 지통, 연통, 지연된 통지, 그 다음에 연착된 통지 둘 다 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 했다? 성립했다. 지통을 하게 되면 연통할 필요가 없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연통만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자, 지통만 했다. 연통만 했다.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게 왔네?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끝났어 하고 통지를 보내는 거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갑시다. 자, 누가 봐도 늦게 보냈다. 물었는데 답이 여기서 자, 승낙을 한다고 보냈는데 누가 봐도 늦게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의 답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얘가 답을 보내면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자, 지통 연통입니다. 누가 봐도 제때 보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했다. 자, 그런데 갑이 답이 없다. 그럼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근데 얘가 만약에 지통을 보내거나 연통을 보내서 통지를 보냈다. 자,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형 문제 했을 때에는 사례형 문제 우리가 진도 나갈 때는 여기를 제가 시험에 냈었고요. 자, 올해 실전의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는 여기를 시험에 냈습니다. 지금 여기를 아셨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제가 겹치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푸시게. 너무 중요한 부분은 풀어야 되겠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중복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해설지 가셔가지고, 자, 사안의 검토죠. 여기까지만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을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되졌고요. 이에 대한 갑의 승낙이 있었고요. 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갑이 승낙을 발송한 10월 5일 날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 여러분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써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다. 왜? 계약 내용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나머지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